네,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고향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이십니다. 네. 사실 도연하시면서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도 하시고 예산 문제는 또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네, 네. 예산 얘기만 가지고 사실 뭐 3박 4일 하신 말씀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예산의 근본이 되는 경제 성장률 이야기를 네. 또 좀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압수수색이니까 네. 죄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경제 성장을 배임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배임죄하고 네. 이 정부의 특성인데 책임은 없고 권한만 인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은 저 집권 7년차 민주당 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이럴 거면 한 임기 한 1년 멈춰놓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1년 정도 수습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핑계 댈 것 같으면. 네. 항상 전 정부 탓만해서 이 정부는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서가 네. 저는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자, 어쨌거나 경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증거들 뭐 하나씩 네.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두 기관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올해 2003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한 추이들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난 6월달 OECD 23년 6월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와서요. 이 부분을 일단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이 있네요. 네, 한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G20 국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23년도 경제 성장률을 이제 다 전망한 건데 네. 낮췄죠. 한국 그 파란색 보시면 기존의 1.6%에서 네. 2003년 6월 달에 1.5%로 해가지고 2003년 전망만 보면 0.1%를 낮췄네요. 예,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세모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다섯 번째 하락시킨 겁니다. 아, 한 네. 번이 아니라. 네. 그래서 2003년도 총 경제 전망을 OECD가 5번 했습니다. 5번 했는데 최초는 21년도 12월 달에 네.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OECD가 2.7%로 계산을 했거든요. 네네. 전망을. 그런데 22년 6월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안을 거의 부처별로 다 모아서 이제 8월 말 다 정리해서 뭐 금방 얘기하셨지만 9월 달에 이제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근데 그렇죠. 22년 6월 달에 2.5%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난 추경호 장관이 8월 달에 발표할 때 이 전망 근거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년도 2.5%다. 예상한다. 그리고 예산안을 짠 거죠. 2.5%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예산을 짰는데 네. 실제로는 1.5% 1%포인트나 낮아지면서 네. 법인세도 안 들어오고 네. 소득세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네. 상반기에만 39조 7천억 원 세수 펑크가 나 있는 상태니까 네, 다 맞습니다. 연결되는 다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래서 22년 6월에 2.5% 낮췄고요. 22년 9월에 또 경제 전망 발표했는데 OECD가 그때는 2.2%또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22년 11월에 1.8%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려는 시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때 네. 이미 1.8%로 0.7%나 낮춰진 상태였는데 네. 이 0.7% 낮춰진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예. 원래 6월에 발표했던 수준으로 2.5%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기재부도 사실은 책임 있는 거죠. 책임이 있고 예.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놓고 지적을 했었어야 지적을 됐는데 했었어야죠. 예, 이 부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재부의 원안이 통과가 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23년 3월에 다시 1.6%로 0.2%포인트 또 낮춥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표에서 보듯이
1.6%에서 1.5% 낮춰서 0.1% 포인트 또 낮췄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위에 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전 세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23년도 3월에 2.6%에서 네. 경제 성장률을 23년도 6월 이번에 발표한 2.7%로 0.1% 올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라갔네요.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는. G20 국가 보실까요? 0.2% 포인트 올렸잖아요. 야, 그러네요. 예. 유로존도 0.1% 올렸잖아요. 여기 지금 세모가 쳐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독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플러스라고 한다는 것은 네. 실제 경제 성장을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다 좋아지는 좋아지는 겁니다. 이 표대로만 하면 한국, 일본, 독일 정도가 지금 네, 네. 마이너스인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게 한심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OECD가 이렇게 계속 성장률을 낮췄고요. 또 IMF도 한번 보실까요? 이제 IMF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우리한테 벌 주는 기금인지 알고 있는데 원래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라고 해서 네, 네. 예, 국제적으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네. 자, 국제통화기금에서 경제 성장률을 또 전망했네요. 네, 이게 기재부 보도자료인데 23년 7월에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죠. 네. 예. 23년도 표 그 안에 보면 23년도 경제 전망치를 보면 한국 박스 차지인데요. 네. 예. 23년 4월에 전망이 1.5%였잖아요. 네. 23년도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23년도 7월 달에 다시 석 달 만에 1.4%로 다시 낮췄습니다. 여기도 또 낮췄네요. 네, 0.1% 포인트. IMF나 OECD나 같은 전망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OECD는 1.5%, 그다음에 IMF는 1.4% 경제 성장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IMF도 5번 낮췄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23년도 경제 전망을 5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속자면 네. 문재인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답게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낮아지는. 네, 우리 영업사원 1호께서. 네. 네. 한심하네요. 네. 자, 그러면 그 IMF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제가 추이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22년 7월에 최초로 23년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때가 23년도가 2.9%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1%로 하향 조정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22년 10월에 2.0%. 그러면 OECD하고 비슷하게 지금 경제 전망 계속 나빠진다고 해서 네. 결국 23년 7월에는 1.4까지 내려왔으면 네. 결국은 최초 전망치에 비해서 1년 만에 절반 반동 강연한 거예요. 네. 반토막 난 이렇게 겁니다. 틀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변수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분명히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 방향에서 나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IMF나 OECD가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경제 성장 전망을 네.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닌데 네. 절반으로 깎여 나갈 만큼 틀렸다는 것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요인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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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소장님처럼 이제 크게 그 비중을 두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제가 네. 좀 정치적이다 얘기를 할 테고. 네. 네. 근데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잠깐 배경 설명하면 OECD나 IMF도 한 번도 올리질 않고 5번 연속해서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데는 다 세계 경제는 다 올려놨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번 다 경제 전망 5번 다 OECD, IMF 다 낮췄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네. 예. 표 2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퍼센트. 네. 국내 총생산 이게 GDP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기 대비 그러니까 2, 4분기면 1, 4분기 대비 몇 퍼센트 올랐나 뭐 이게 이제 그 퍼센트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한번 볼까요? 빨간색 글씨로 있는 네. 23년도 2, 4분기가 0.6% 성장을 했는데 네. 네.
이게 지출의 주체별로 한번 보면 네. 그 표 위에가 잠깐 안 보이는데 지출의 네. 민간이 이 경제 성장에 네. 경제 성장 0.6%를 성장하는데 1.1%를 기여를 했고요. 그럼 민간은 플러스.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 0.6%보다는 높게 기여를 했고요. 네. 정부 사이드는 마이너스 0.5%. 둘이 더하면 0.6% 되죠. 아,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가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플러스 시켜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갉아먹는 거죠. 성장의 예, 바짓가랑이를 잡은 게 그러니까 정부라는 얘기인 거고. 정부죠. 예, 원래는 경제가 어려울 때 네. 정부가 돈을 풀거나 경기를 부양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 정부는 경기가 어려울 때 민간이 애쓰고 있는데 뒤에서 뒷덜미를 잡은 거군요. 네. 이래놓고 무슨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이 수치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한심함이 그대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0.6% 나오는데 네. 오히려 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그냥 더하기는 안 해도 그대로만 있었어도 네. 0.0%만 돼서도 1.1% 경제 성장률 2, 3분기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 사이드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시키고 있다. 네네. 그럼 표 2를 한번 보시면 근데 민간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지출 항목별로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내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부 소비도 있고 민간 소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투자도 있고 민간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총 합친 거고요. 내수는. 그다음에 내수하고 순수출 이렇게 지출 항목별로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 네. 둘이 더하면 0.6%가 안 나오죠. 그러네요. 0.7%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통계적인 뭐 이제 약간 오류가 있다고 치고, 0% 두 번째 자릿수에 좀 네네. 오르고 내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1.3%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순수출 부분이 내수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정부 소비도 줄고 정부 투자도 줄고 민간 소비도 줄고 민간 투자도 줄고 이런 의미잖아요. 내수가 준다는 거는. 그러네요. 예. 근데 순수출이 사실은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네요. 순수출이 기여를 한 거죠. 야,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내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인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 소비 여력도 줄고 투자 여력도 줄고. 근데 이 투자 여력은 사실은 논쟁할 만하죠. 왜? 부자 감세로 부자들과 대기업들 감세를 해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느냐? 왜 투자가 마이너스 나오지? 그러면 감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까지 외친 게 뭡니까? 부자들 감세해주고 대기업들 감세해주면 투자와 소비가 는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는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 투자 줄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 줄고 소비 줄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감세 정책에 대해서 뭐 이제 80년대로 다시 돌아가면 저 레이건 정부나 대처 정부 때 감세를 대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그게 이 경제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이미 폐기한 정책들을 지금 AI 시대에 다시 써먹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1980년이니까 네. 40년 전 일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뭐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라는 것이 네. 입증이 된 적이 없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네. 지금 또 했는데 또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또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있죠. 답답하네 진짜. 표 3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정부 총생산, 정부 소비 기여도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제가 정부 소비 기여도만 한번 따로 빼봤어요. 네네. 네. 국내 총생산하고 0.6% 똑같죠? 네네. 근데 정부 소비 쪽은 과연 어떨까 해서 제가 따로 항목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소비는
굉장히 크게 국내 총생산을 갉아먹고 있다. 마이너스 0.4%나 갉아먹고 있다. 이 얘기는 예. 정부의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정부는 무슨 소비를 하죠? 정부는 여러 가지 소비를 하죠. 이를테면 우리 코로나 때 방독면 사줘야죠. 아 그렇죠. 뭐 의료기기 해줘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그 복지 예산들 다 지출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소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가 그런 걸 네. 사면 네. 소비자가 팔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제 다 소비시켜 준다고. 투자는 이를테면 도로를 건설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나 SOC 이런 게 정부 투자고요. 그래서 정부 소비 기여도가 마이너스 0.4%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정부가 건전 재정을 지금 기조로 지출 축소를 하고 그에 따른 정부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나 네. 최근에 세수 네. 부족해지면서 네, 지금 기재부가 언론에도 다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네. 유튜브만 보니까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여하튼 대통령 모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네. 여기저기 쓰는 돈을 못 쓰게 하면서 네, 정부의 소비가 줄었겠네요. 당연히. 네, 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극단적인 수치로 네, 여태까지 마이너스가 잘 안 나다가 지금 네. 2, 4분기에만 마이너스 0.4로 나왔다는 것이 네.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표가 한 5년 기록이거든요. 네. 자, 마이너스 나온 거 한번 보실까요? 20년도 3, 4분기가 마이너스 0.1 딱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20년도 3, 4분기, 네. 4, 4분기에. 예, 예. 4, 4분기. 네, 예. 네. 4, 4분기에 마이너스 0.1 딱 하나 있고요. 이때는 코로나가 한참 예. 기승을 부릴 때라 네. 소비가 여러 가지로 어렸던 네. 측면을 생각하면 네. 야 그때 말고는 마이너스 0.4 이제 큰 거네요. 굉장히 큰 4배가 그때보다 4배가 그러니까 이 늘어. 세수 펑크 난 거를 티 안 네. 나게 메꾸려고 정부가 말 그대로 목줄을 올가 매고 있는 거군요. 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금 감세 기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니까 이 재정 여건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존 예산안이 우리가 2003년도가 638조 7천억이었던가요? 그쵸, 네, 예. 정확히 네, 숫자가 뭐 1, 2조 좀 틀릴 수도 있지만 639조였나? 여하튼 638조였던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을 다 써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본인이 제출한 예산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재정 수지 아까 이제 GDP의 3.9%한 80조. GDP의 3.9%니까 GDP가 2,000조 잡고 한 80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자나는 상황이 이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재부는 다시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의심되는 게 지출을 계속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기존의 예산안 확정된 것도 안 쓰는 방향으로 좀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용처지 않을까. 나중에 결산하면 그런 좀 의도가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해준 예산 써야 네. 되는데 네. 불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고.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중에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부 소비 기여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0.4%가 나온다는 거는 저도 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네. 정부 소비 기여도가 마지막 그 2, 4분기 때 마이너스 구간으로 탁 쳐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지금 있네요. 예. 이 기조가 저는 3, 4분기, 4, 4분기가 계속 지속될 거다. 아 그렇겠네요. 지금 네. 돈이 뭐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없을 거니까. 예. 그러면 그 위에 국내 총생산은 지금 그래도 그 뭐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올라가고 플러스 있지만. 구간으로 예. 있지만 이게 정부 소비가 또 끌어내기 시작하면 네. 이것도 곧 처질 거다. 예. 이런 예상이 좀 그게 다양한 연결돼 변수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예. 있지만 그래서 그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표 4를 한번 보시면 지출 항목별 경제 성장 기여도입니다. 이게 이제
항목별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 보면 네. 예, 저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순수출이다. 뭐 이렇게 네네, 이제 그렇죠. 항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수입이 이렇게 나눈 건데요. 자, 소비 마이너스. 제일 빨간색 보시면 마이너스 그렇죠. 0.3%. 그 국내 총생산 기여도를 국내 총생산을 끌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자 마이너스 0.2% 끌어내리고 있죠. 소비도 끌어내리고 투자도 끌어내리고 있죠. 네. 예. 근데 수출이 마이너스 0.9%인데 네. 수입 한번 보세요. 더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2.1%. 그래서 이게 불황형 흑자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불황형 흑자고 국내 총생산 GDP에는 수입이 더 줄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는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GDP 성장률이 나온 거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암울하다 이런 걸 이게 사실은 그러네요. 또 반증해 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0.6%도 사실은 안 좋은 신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수출이 더 쪼그라들면 제가 네. 이제까지 미국 줄어든다고 그랬고 중국 줄어든다고 그랬고 수출 증가율이 일본 줄어든다고 그랬고 신남방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정부 기여도 줄어들고 있고 왜냐하면 감세 건전재정 기조 때문에 계속 재정 악화 요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 근데 어느 것 하나 좋은 어느 것 하나 좋아서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추경호 장관이 무슨 국민회의 연찬회 때 발표한 거 또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거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과학은 1+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 데이터들 다 어떤 자료입니까? 기재부 자료, 기재부 자료죠. 한국은행 자료, 네. 그다음에 통계청 자료 다 그런 자료 아닙니까? 네. 이제까지 나온 게 그러면 허위 조작 세력은 오히려 기재부예요? 한국은행이요? 통계청이에요? 우리입니까? 이걸 발표하는 우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네. 곡간이 거덜날 네. 상태를 네. 자기가 겨우 건졌다고 말하는데 지가 지금 사실은 곡간을 거덜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지, 네. 그 해괴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 정신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영업사원 1호가 어떻게 이념을 중시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실리를 중시해야죠. 그건 이제 3개월 전에 관심사항이요. 6개월 전에 관심사항은 영업사원이었고 네. 지금은 또 이념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네. 6개월 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시 재정을 한번 또 좀 살펴보는 네, 그래야 데이터를 되겠네요. 한번 네, 좀 네. 가져오겠지만 정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여러 가지 요인들 그다음에 중국 지금 상저하고 계속 외치는데 중국 상황이 좋아지질 않고요. 아니, 그렇죠. 수출 증가율이 늘어날 기미가 없고요. 그래서 네. 암울하기만 하다. 예. 야, 이렇게 되면 네. 진짜 이거 경제 성장을 배임한 것이 되고 네. 권한만 인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우리 김영환 소장님의 구형 네. 그래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구형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국민의힘 그 연찬회 때 소주도 나눠야 되고 얘기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술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술을 안 드시게 하면 좀 미안하니까 하루에 한 잔만 먹어라. 야, 이건 너무 지나친 형벌 아닙니까? 하루에 딱 한 잔만 먹어라. 한 잔만 먹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니 본인이 한 잔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잔만 먹어라. 그리고 허위 그 조작 세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기재부 석 달치 보도 자료만 한번 과외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허위 조작 세력. 기재부 자료만 한번 살펴보셔라. 그러니까 예. 기재부 자료를 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현실이 정말 초현실적입니다. 예. 본인 정권에서 나온 자료 좀 살펴보시라고. 근데 누가 봐도 자료를 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야. 네, 네. 예, 창조적 영혼님 구형 독도에서 한 달 동안 옳은 소리 강제 시청. 예, 어렵네요. S 소신과 열정님 오늘 방송 도움되었어요. 김영환 소장님 설명 나라경제 정확히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신샘님 호스 천대형. 아 예, 그렇군요. 술 마시는 것만 진심이네. 살아내 보자님. 아 참 뭐 네. 원래는 제가 경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네. 나면 이렇게 계속 어깨가 쳐지고 우울해집니다. 예. 이 경제 상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경제 상황이 국민들에게 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3년 반이 남았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려나? 천운이 좀 있어야 된다. 갑자기 그 용산에 좀 벼락이 한번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영업사원 1호 진짜 영업사원 1호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뭐 말씀은 네. 그렇게 곱게 해주고 계시지만 예, 예. 하여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도 네. 김영환 고향경제사회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 좀 덜 우울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겠죠. 뭐 경제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도록 네.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